안녕하세요. 3D몬의 조중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폼랩 코리아의 지사장을 맡고 있는 김진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예, 네, 벌써 3탄째예요. 네네. 그죠? 저번 주에 하고 이번 주 또 바로 하네요. 제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이가연 마케팅 팀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네, 지난주 주제가 지금 폼랩 프랑스를 비롯한 글로벌리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죠?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러게요. 그렇게 됐네요. 예, 그래서 지금 프랑스 쪽이나 유럽 쪽에서 조 사장님 제 고수 시리즈 강의한 거를 저희들한테 지금 영문으로 바꿔가지고 네, 좀 보내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해서 네네. 아마 확실히 그쪽 고객들도 조금 이렇게 유저 입장에서 네, 제품에 대한 소개는 많이 했는데 유저 입장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신 컨텐츠나 자료가 되게 이렇게 좀 좋게 봤나 봐요. 네. 그래서 그래도 한국 떠나시면 안 되고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폼랩스에서 가끔 하는 웨비나가 네. 이제 그런 조금 뭐랄까 실전 예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조금 적어서 제가 조금 좀 뭐랄까 좀 다르게 구성을 해봤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아마 조금 이렇게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많이 저희들이야 어떻게 보면 제품을 셀링하기 위한 뭐 이제 소개나 이런 관점에서 하는데 정말로 유저 관점에서 뭐 조 사장님이 사실은 사용자 습도 시작을 해가지고 네, 뭐 폼랩 덕후로 이제 비즈니스까지 하게 되신 네, 케이스라서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경험이나 이런 노하우들을 필드에 이렇게 전달하는 게 참 제가 봤을 때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3탄인데 오늘은 뭐 좀 해주실 거죠? 네, 오늘은 일단은 PPT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눌러야 되죠. 잠시만요. 네. 위로 올려서 공유를 눌러야 되죠. 네네, 좀 그렇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3D 프린터 제야의 고수 강의 시리즈 중에 마지막 제3탄 폼랩스 엔지니어링 레진 알아보기입니다. 시작할까요? 그러면? 왜 하필 그 많은 레진 중에 네. 엔지니어링 레진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제가 이제 폼랩스 웨비나나 아니면 폼랩스의 이제 사례들을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폼랩스 엔지니어링 레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희 쪽에서 이제 판매되는 걸로 봤을 때 통계를 봤을 때는 그만큼 수요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렇죠. 네네 문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뭐 화이트, 예, 뭐 그레이, 뭐 이런 화이트 스탠다드. 그레이, 예, 그죠? 스탠다드 레진이 가장 많이 팔리고요. 예. 엔지니어링 레진들은 생각보다는 예상보다는 많이 안 팔리고 저도 사실은 그게 왜 그럴까가 고민을 했고 네네. 제가 사장님께서 요 얘기를 조금 해준다 그래서 너무 네네. 감사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홍보나 마케팅이 덜 돼서 그런가, 덜 알려져서 그런가, 아니면 뭐 제품 이름이 뭐 리지드, 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네네. 이해하기 어려운 제품으로 해서 이게 용도가 뭐야 이런 걸 잘 몰라서 네네. 잘 안 팔리는가, 안 팔린다기보다 아직까지 이제 시장에 덜 나가나 네네. 싶어서 저도 오늘 사실은 글로벌리 본사에서나 다른 지역, 미주, 유럽, 다른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실은 이 엔지니어링 제품 레진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네네. 그런 면에서는 사실 한국이 조금 더 덜 알려지지 않았나 싶어서 저도 네네. 오늘 요 강의가 되게 기대가 좀 많이 되고 네네. 아이템이나 주제를 너무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마 국가적인 이렇게 좀 차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그 서양 미국 쪽은 좀 뭐랄까 있던 거를 참고해서 한다라기보다 막 새로운 거를 찾아가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서 새로운 것들 나오면은 바로바로 써보고 조사장님처럼. 예, 응용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선발대가 하는 거를 조금 참고를 해서 따라하는 쪽의 성향이 맞아요. 조금 예, 그게 맞아요. 강하지 않나. 네, 리스크 테이킹을 조금 네네. 덜 하시고 좀 보수적이시고 예, 예. 레퍼런스가 있고. 예, 맞습니다. 예. 좀 더 확인을 하고 가는 예. 그런 성향,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뭐 네, 바로 시작을 진행하시죠. 예,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네, 예. 안녕하세요. 세디몬의 조중현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일단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활용도가 높은데 국내에서는 많이 이렇게 사용량이 많지 않은 이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탁월한 뛰어난 폼랩스의 엔지니어링 레진들을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제야의 고수 강의 시리즈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고수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교육 차원에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으니까 저보다 더 많은 거를 알고 계신 고수님들은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탄은 지난 3월에 있었고요. 3월 24일 날 1탄이 있었는데 그때는 SLA 출력 방식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폼랩스의 LFS 출력 방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다른 3D 프린터랑 좀 차별화되는 그런 장점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번 주 7월 14일에는 2탄 글에서 이제 폼랩스 프린터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자주 겪는 문제점들, 그 다음에 유지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출력 성공률 100%를 위한 꿀팁을 좀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엔지니어링 계열 세미나를 하고요. 지난 웨비나 내용들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사이트 위에 커뮤니티 들어가셔서 웨비나에 들어가시면 이거 클릭해서 보시면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은 다시 보기에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D몬 웨비나에도 이제 올라가 있고 네. 저희 그 폼랩 아직 홈페이지에는 아직 올리기 전이고 네. 저희 그 네이버 블로그가 있어요. 그래요? 거기도 다시 교육 이런 자료 이런 코리아 네이버 코리아. 블로그 그래서 네네. 그쪽에서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그러면 보니까 네이버에서 폼랩 한국 코리아 폼랩 치면은 나오나요? 폼랩 코리아 블로그 폼랩 치시면 코리아. 나오고 네네. 보니까 지금 뭐 유튜브에도 네네. JI 고수 3D 프린터 이렇게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네. 일단 오늘 하는 목차는요. 일단 제가 원래는 락앤락통이라고 했었는데 조금 급하게 바꿨습니다. 말통용기 그러니까 그죠. 그 17리터 말통 용기 재질과 유사한 물성의 듀러블 레진, 그다음에 스프링이나 버클 등에 적합한 터프 1500 레진, 단단하고 높은 내열성의 리지드 10K 레진, 그리고 정말 실리콘인가 싶은 엘라스틱 50A 레진. 그다음에 요거는 엔지니어링 레진은 아니지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최대 4배까지 출력 속도가 빠른 드래프트 레진 버전 2거든요. 버전 2 예, 새로 나온 버전 거. 1이 아니라 버전 2입니다. 그래서 요 5개 레진 물론 다른 그 엔지니어링 레진들도 뛰어나지만 요거는 제가 폼랩스에서 이 재료가 발표됐을 때 저는 굉장히 설레었거든요. 와, 드디어 이제 SLA 레진들도 이제 뭐랄까 열 가소성 수지만큼의 어느 정도의 이제 물성치를 이제 갖기 시작했구나. 이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이지 하실 텐데 사실 SLA 이 3D 프린터 재질 중에 SLA 이 액체 레진을 쓰는 재료는 사실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가 기존에 이제 보편화가 안 되다 보니까 재료 개발이 이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폼랩스도 사실 7년 전, 지금 몇 년 됐죠? 폼랩스가? 폼랩이 지금 본사에 설립이 된 게 딱 10년 됐어요. 10년요. 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한 게 첫 초대 지사장으로서 3년 됐고 3년. 사장님 같은 경우에 7년 넘으셨죠? 예, 제가 3D 프린터를 한 게 거의 이제 9년, 10년째인 것 같은데 폼랩만 폼랩을 보면은 한 7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예. 보면 뭐 한국에 저희 총판하고 있는 뭐 L코퍼레이션의 임주환 대표하고 네네네. 사실은 3D몰 조사장인 정도가 그 히스토리를 다 알고 계신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저보다 이제 더 먼저 입문을 하신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폼랩스도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해외 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라고 하는 킥스타터에서 폼 1을 맞아요. 이제 폼 1을 통해서 출시를 했다고 해야겠죠. 폼 1을 그때 출시를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다른 회사들처럼 재료들을 기본 재료들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 아직도 그 구성을 계속 뭐랄까 유지한다라기보다 더 이상 개발이 어려우니까 그 상태로 그냥 만족하고서 그 매진 그러니까 재료 구성을 그냥 갖추고 있는 회사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폼랩스도 사실 7년 전, 8년 전에는 똑같이 기본 재료 구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보시면 일단 이 정도도 그 다음에 나왔고요. 사실 스탠다드 레진이라 그래서 색상 단계에서 클리어, 화이트, 그레이, 블랙 뭐 어떤 데들은 뭐 오렌지 색깔, 노란 색깔 막 있는데 그냥 기본적인 아크릴 물성하고 비슷한 재료하고 그 다음에 조금 기능성이라 그래서 터프 재료 그 다음에 주얼리 쪽에서 쓸 수 있는 테스터블 재료 보통 요 정도가 이제 기본 재료. 하나가 더 있네요. 플렉서블 재료라 그래서 고무 같은 플렉서블 재료. 요게 기본 구성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폼랩스도 초기, 요거는 사실 초기는 아니고 그래도 하이템프 재료라고 이제 내열성 재료도 나왔고 그다음에 듀러블 재료도 나왔는데 저는 이때가 한 폼랩스의 1.5세대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 설명드릴 그 레진 중에 이 듀러블 레진은 꾸준히 지금 어느 정도의 뭘까 목표 물성치를 달성을 했고요. 네네네. 이 터프 재료가 버전 1부터 버전 5까지 버전업이 굉장히 빨리빨리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게 어떻게 이제 거꾸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 폼랩스도 마음에 안 드니까 버전 1을 만들었다 금방 버전 2가 나오고 버전 3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다른 재료들은 버전 2 뭐 많아봤자 그 뭐죠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봤자 버전 4 정도까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 터프는 버전 5까지 나오다가 결국은 단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뭐랄까 그 포뮬레이션이라고 할까요? 요거 이제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터프 재료는 기대에 뭐랄까 이렇게 충족하지 못했던. 그래서 이 한 예를 말씀드리면 6년 전쯤에 저희 이제 지인 중에 6년 전에. 예, 6년 전에 그 캠핑 용품 하고 그다음에 백패킹 쪽 그 용품들을 개발하시는 곳이 있었어요. 아웃도어 제품. 네, 아웃도어 제품들. 네. 거기에 이제 무슨 뭐 캠핑용 의자 아니면 뭐 야전 침대 이런 데 조인트 부분에 굉장히 힘이 많이 가해지는 부분 부러지지 않는 이런 것들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이런 뭐랄까 니즈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야심차게 폼투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폼투를 구매하시고 터프 제로가 새로 나왔으니까 이거를 쓰셔 이거 너무 좋다. 그렇게 해서 한 이틀 정도 써보시더니 나름 괜찮다 그랬더니 한 3일째 되니까 연락이 왔어요. 왜냐 그랬더니 의자를 만들어서 의자 조인트를 만들어서 봉들 다 연결해가지고 앉아서 한 두 번 정도 앉아서 테스트할 때는 괜찮았는데 세 번째 앉으니까 이게 그냥 부러지는 게 아니라 산산조각 터져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터프 재료 같은 경우는 그분이 엉덩이가 너무 무거웠던 건 아니고요. 농담입니다. 예. 요게 그 당시에 터프 재료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뭐랄까 물리적인 이런 어떻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제 어떤 하중이 가해져서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이 되면 어느 순간 그 예전에 그 엿 있지 않습니까? 엿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요거 아닙니다. 엿 라이크한 한국의 전통 엿. 네네. 그런 엿을 이렇게 쭉 천천히 구부리면 잘 구부러지거든요. 그러다가 반대로 확 꺾으면은 깨지거든요. 그쵸. 깨지는 것도 그냥 뚝 부러지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조각나면서 깨져요.
그때 터프 재료는 좀 그런 그런 성질이었어요. 성질. 이게 네. 한번 그렇게 하다 못 버티면 터지는데 산산조각 나듯이 터지는 음.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인한테 이거 바가지로 먹고, 아무튼 그 이후로 그 지인 그 회사에서는 폼트를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스탠다드 레진은 사용을 못하는 그런 뭐랄까 분야고, 터프 재료를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졌는데 이제 그 뭐랄까 그만큼 충족을 못 시켜주다 보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기대 많이 했다가 맞아요. 아니다 하면 네. 실망이 크잖아요. 우리나라 네네. 고객분들, 우리나라 특성 자체가 한번 맘상하면 또 보기 그죠. 싫잖아. 그죠. 네.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 네. 그 품질이 잘 안 나오지만 글루건처럼 짜내는 FDM을 아직도 계속 사용을 하시거든요. 푼트는 조금 소외되고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게 6년 전이라고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죠. 제가 3년 전에 온보딩 해가지고 처음으로 비즈니스 할 때 이제 이쪽 제품을 보질 않았거든요. 네네. 본사에 이제 처음 교육 갔을 때 어디 구석에 쌓여져 있는 거는 본 적이 있는데 네네. 이걸 비즈니스 한 적이 없어 정말 옛날이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 네네. 정말 히스토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제 폼랩 본사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프린터 비즈니스가 한 55% 되고 네네. 레진 비즈니스가 한 40%에서 45%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본사에 그 인원을 제일 많이 하이어해가지고 신경을 제일 많이 쓰는 쪽이 이 프로덕트 제품 개발팀인데 네네. 이 친구들이 보면 그 MIT, 하버드 그쪽에 화학 전공한 박사들을 많이 네네. 뽑아요. 그래서 그냥 지속적으로 지금 그 제품 레진에 대한 개발을 많이 하고 좀 있는 네, 저도 그렇다고 회사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어쨌든 하나의 히스토리이긴 한데 그 맘 아픈 히스토리라서 네. 그분이 새로 나온 제품으로 한번 좀 네, 그게 참 큰 게 6년 전에 그렇게 한번 고정관념을 갖고 나신 다음에 그거 깨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럴 수 이제 있죠. 네. 일선에서 막 바쁘다 보니까 네, 그럴 수 있죠. 새로운 재료를 하면 그만큼 이제 뭐랄까 손해 보는 시간이나 이게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아직도 이제 이 터프 재료 지금 터프 재료가 새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려도 선뜻 이렇게 그럴 수 응하지를 있죠.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터프 재료는 단종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무 재료 비슷한 플렉서블 재료가 있었는데 이것도 그냥 뭐랄까요, 그냥 말만 좀 소프트 뭐랄까 좀 플렉서블한 재료지 사실은 고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저 재료로 만든 뭐랄까 고무판을 만들었다고 치면 그거를 180도 딱 접어서 빡 누르면은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좀 많이 잡아당기면은 바로 찢어져 버리고요. 비틀면은 너무 쉽게 찢어지고. 요게 지금 폼랩스가 이거를 단종을 하고 지금 플렉서블 재료랑 그다음에 엘라스틱 재료라고 새로 이제 2세대 재료들이 나왔죠. 그다음에 터프 재료도 단종이 되고 터프 1500과 터프 2000이라는 이제 재료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재료는 예전에 그런 히스토리를 알고 다른 회사에서 갖고 있는 기본 구성의 재료들을 경험을 해본 결과 지금 폼랩스가 출시한 2세대 레진들은 굉장히 뭐랄까 독보적입니다. 보여주시죠. 네네. 다음 장이죠. 네네. 그래서 그런데요. 지금 폼랩스는 이때 한 몇 가지 안 되던 레진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죠. 그래서 맞아요. 레진 개발에 제일 돈과 사람을 많이 투자하고 네네.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터프 재료만 있다라고 하면 이제 폼랩스는 듀러블, 터프 1500, 터프 2000. 그다음에 그레이프로도 엔지니어링 계열이긴 한데요.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하이템프 레진,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발표한 ESD 이제 그 정전기 방지 레진, 그다음에 드래프트 레진은 엔지니어링은 아니지만 이것도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단단한 리지드 재료들, 그리고 플렉서블 제로도 나왔던 게 플렉서블 제로와 엘라스틱 50A라고 이렇게 소프트한 게 두 가지로 나눠졌죠. 그 다음에 저번 달인가 발표한 PU, 폴리우레탄 리지드 레진, 그 다음에 요 두 종류가 또 나왔고요. 요것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요거는 추후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좀 드리고. 이게 정말 버클 형태로 나오는 거네요. 네, 요거가 기존의 SLA 레진들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요거는 3세대 레진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사용하기에 굉장히 까다로워서 음. 저희도 테스트를 아직 못 해보고 있거든요.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다음번엔 이거 한번 해주시면 그러게요. 요거는 사실 폼랩스 프린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좀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까다로워서 요거는 제가 따로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네. 웨비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래서 요 레진들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폼랩스가 얼마나 열심히 제품을 개발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엔지니어링 레진들은 기존에 이제 뭐랄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그래도 가장 많이 발전한 게 이제 금형으로 생산되는 그렇죠. 열로 녹여서 이제 플라스틱 형태를 만드는 맞아요. 열 가소성 수지는 재료가 다양하게 개발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SLA 레진 같은 경우는 그 열 가소성 수지랑 비교를 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열 가소성 수지에 가깝게 많이 따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듀러블 레진. 오늘 몇 개 소개하실 거죠? 5개? 지금 5개인데요. 네. 뭐 안에 조금 분류가 조금 있어서 한 뭐 8개, 9개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예, 뭐랄까 큰 분류는 5가지입니다. 그래서 듀러블이 이게 락앤락통 같이 만드는 거고, 그죠. 우리 분무기 형태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좀 힘이 많이 가해지고, 이렇게 좀 구부러질 수 있고 조금 약간 연성이 있는 제품. 연성이 있는 제품. 그래서 듀러블, 요 뭐 내구성 레진,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은 뭐 내구성의 레진,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듀러블 레진이 있고요. 이게 이제 그 금형에 주로 쓰이는 열 가소성 수지의 탄성 개수와 이제 폼랩스 그 레진들의 탄성 개수를 비교를 한 건데요. 제아의 고수 자료 났습니다. 네. 이거 폼랩스에서 그 폼랩스 리셀러 웨비나 때 이게 나왔던 건데 좀 참고를 해서 다시 좀 정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듀러블 재료는 LDPE 그 다음에 HDPE라 그래서 보통 요게 그런 거죠. 무슨 액체 무슨 식용용 통 이런 재료거든요. 그래서 약간 연성이 있고 아니면은 그 여행용 뭐랄까 뭐 샴푸통이나 아니면은 화장품 이렇게 그 용기 같은 거 그런 용기 약간 연성이 있고 조금 그래도 플라스틱 같은 재료거든요. 그래서 HDPE라는 요 재료나 아니면 PE 그러니까 폴리프로필렌 재료는 약간 비닐이 섞인 듯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벤치로 꽉 누른다던가 망치로 때리면 찌그러지고 막 이렇게 비닐처럼 찢기거든요. 이제 그런 성질을 좀 보여줍니다. 듀러블 레진이. 그래서 이게 뭐 이런 그런 기계적인 용어들이 좀 어렵기는 한데 모듈러스라는 거는 탄성 개수라고 하고요. 플라이어블이라고 하면 조금 유연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스티프는 이제 뻣뻣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연한 쪽으로 좀 가깝고요. 그 다음에 엘롱게이션은 연신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늘어나는 정도. 그래서 이제 하이니까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스프링백은 스프링처럼 이렇게 구부렸을 때 원상복귀 되는 스프링백. 요게 이제 뭐 락앤락통을 알아봤더니 PP 재질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락앤락통보다는 그런 말통 재질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사실 PP랑도 좀 얼추 비슷합니다. 그래서 밑에 좀 나오는데 HDPE 또는 PP 재질과 유사한 프로토타이핑 파트 만드는데 적합하다. 그 다음에 약간 연질성이 있다 보니까 충격 강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동영상에 보일 테니까 이걸로 보여드리시죠. 이렇게 보통 일반 레진 같은 경우는 좀 구부리면 툭 하고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볼 조인트인데요. 전체 화면으로 할까요? 아니요.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네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딱 떠지거든요. 이렇게 해도 예, 이렇게 해도 깨지질 않습니다. 다른 레진으로 했으면 이거 바로 깨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듀러블 레진으로 만들었죠. 네, 이게 듀러블 레진으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도 거의 부러지질 않습니다. 이거는 부러뜨려야 부러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힘을 주는데도. 예, 저희 이제 3D 프린팅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출력 서비스도 하다 보니까 막 잘 안 부러지는 왜 SLA 재료들은 다 잘 부러져요, 딱 부러져요. 그거는 기본 레진만 사용을 하셨던 분들이고, 레진만. 예, 그리고 폼랩스 프린터가 아니라
이제 타사의 기본 레진들만 구성을 하고 있는 이제 프린터를 쓰시는 분들은 선택의 조건이 없죠. 그쵸. 재료가 거기에 재료가 개발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폼렉스 굉장히 독보적이거든요. 이 가격대 프린터 회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만드는 회사는 없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이 듀러블 레진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게 두께가 얇을 경우는 어느 정도 조금 휘어지는, 뭐 잘 휘어진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두께가 두꺼우면 굉장히 좀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저 그 지인분, 캠핑 하시는 지인분 같은 경우는, 네,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 빠지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도 안 부러지고요. 다시 이렇게 해서 확 눌러갖고 이렇게도 안 부러지고요. 거의 절대로 안 부러지죠. 그렇네. 그래서 그 지인 회사에 이 재료를 좀 소개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거기도 그러네요, 진짜. 두께가 두꺼운 볼 조인트 형태들이 많다 그치, 보니까. 그치. 그래서 기존의 터프 재료 소개한 게 조금 후회되기는 하지만 뭐 선택의 조건이 없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본사에서도 이렇게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프로토타입이나 뭐 네네. 이렇게 시제품용인데 이렇게 네네. 엔드 프로덕, 고객이 네네. 쓸 수 있는 엔드 프로덕을 할 수 있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엔지니어링 내진 쪽에 이제 계속 박차를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한 번쯤 경험은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그래서 거의 잘 부러지지 않고, 요거는 이제 많이 휘어져도 안 부러지거든요. 거의 접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터프 재료랑 굉장히 조금 다릅니다. 좀 질긴 재료에 속하는 거죠. 굉장히 질긴 재료. 터프 재료 같은 경우는 연성이 있더라도 많이 구부리면은 부러지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러지질 않습니다. 거의. 그래서 듀러블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PE 라이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스냅핏이라고 이렇게 딱딱 좀 전처럼 이렇게 딱 껴지는 재료에 굉장히 적합한데, 스냅핏. 네네. 적합하지 않는 경우는 아주 미세한 경우. 그러니까 미세한 부품들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고 아주 미세하게, 그러니까 뭐 피규어를 만드시는 분들이 눈썹이나 머리카락, 땀구멍 같은 거 표현하는 거에는 이게 반투명 재료다 보니까 그런 거 그렇게 뭐랄까 빛이 약간 샘 현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세밀한 정밀한 거는 사실은 색깔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게 낫습니다. 회색이나 검은색. 그리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힛 디플렉션 템프라고 해서 템퍼레처라고 그래가지고 열 변형 온도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요게 그 듀러블 레진 같은 경우는 41도 정도거든요. 하이템프가 238도. 238. 예. 근데 요거는 41도인데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고 잘 뭐랄까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 힛 디플렉션 템프라는 거는 열 변형 온도고 녹는 온도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녹는 온도는 또 다릅니다. 이거는 그렇죠. HDT라 그래서 41도는 뭐냐면 두께가 한 4mm 정도 되는 시편, 이제 길쭉한 시편을 만들어서 위에다가 어느 정도의 하중을 가해서 온도를 조금씩, 제가 알기로는 좀 어렵긴 한데 그런 어떤 유체 같은 안에다가 그걸 넣어놓고 유체 온도를 계속 조금씩 올려주다가 요게 0.3mm인가가 약간 이렇게 치수 변형이 있으면 그때 온도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광경화성 수지는 열 가소성 수지야. 열 가소성은 열을 가했을 때 흐물흐물하게 녹는 재료고, 열 경화성은 열을 가했을 때, 광경화성은 광을 가했을 때 굳는 게, 경화되는 게 이제 광경화성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광경화성이다 보니까 열을 가한다 그래서 녹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녹는 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없고요. 이거는요. 녹는 점보다 차라리 그냥 불에 타는 뭐 그 온도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열을 가하면 약간 뭐랄까 연질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좀 잘 휘어지고 이런 조금 예 강도의 좀 변화가 있거든요. 녹는 온도하고 열 변형 온도하고 사실은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죠. 혼돈스러워. 열 변형 온도로 녹는 온도라고. 그렇죠. 녹는 온도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41도는 사실 그냥 가만히 놔두고 41도
올린다 그래서 이게 변형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대신 41도 이상으로 온도를 가해주고 드라이 같은 걸로 가해주고 약간 휘면은 더 잘 휘어지고 그 상태에서 놔두면은 그 상태에서 좀 붓고 다시 원상복귀 되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게 고온 환경에서 사용되는 부품, 그러니까 고온 환경에서 힘이 가해져서 계속 이렇게 힘이 가해지면은 약간 변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약간 연질이다 보니까 계속 어떤 하중이 누르고 있으면 눌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네, 일정한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대신 위에 보시면은 UV 후경화 필수라고 써 있습니다. 폼렉스 엔지니어링 레진들은 출력을 할 때 폼3, L에서 출력을 할 때 형태는 나오지만 물성치는 100% 발휘를 못 하거든요. 그게 이제 물성치를 발휘를 할 정도까지 출력을 레이저를 써서 붙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형태만 성형이 되고 출력 중 무너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경화를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경화를 하면서 재료는 수축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축률이 어느 정도라고 했을 때 경화가 100% 되면 그만큼 수축률만큼 수축이 되고 이제 그 2탄인가 1탄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수축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이제 3D 프린터의 단점이거든요. 순차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이렇게 뭐랄까 평평해야 되는 게 위로 오징어 말리듯이 말려 올라가는 단점이 있어서 수축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형태가 성형될 정도까지만 경화를 하면서 출력물을 만들고 그 이후에 덩어리가 형성된 상태로 후경화를 합니다. 그렇죠. 자외선으로 후경화를 하면 전체적으로 수축이 이루어지거든요. 순차적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엔지니어링 레진 같은 경우는 UV 후경화를 하지를 않으면 재물성치를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듀러블 같은 경우는 사실 후경화 전에는 플렉서블 레진처럼 너무 잘 이어집니다. 그래서 경화기가 조금 경화가 중요한데 지금 폼랩스의 폼큐어 경화기 같은 경우는 다른 기존의 그 경화기들하고 달리 히터가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히터. 네. 자외선과 서멀 경화, 그래서 열 경화를 같이 합니다. 이거를 뭐랄까 인지를 그러니까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사실 폼랩스 폼큐어가 조금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저렴한 경화기를 쓰셔서 경화를 해도 이게 무성이 안 나온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온도도 어떻게 했었든지 올려서 열경화까지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형 피규어 같은 걸 만들고 이런 뭐랄까요 그 락앤락 통 같은 용기를 만들어서 안에 다음 장 보여주시죠. 그럴까요? 네. 이런 용기를 만들어 놓으면 내부가 있잖아요. 네. 내부가 있으면 사실 자외선으로 경화를 시키면 이게 자외선 경화형 재료다 보니까 겉에서 자외선을 흡수해서 그냥 겉에만 경화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두께가 두꺼우면 이 재료의 안쪽은 경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통 같은 경우는 내부에 경화가 안 돼서 예전에는 막 자외선 뭐랄까 램프를 이 통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경화한다. 왜냐하면은 경화를 하고 난 다음에 잘라서 보면 안에는 끈적끈적거리고 경화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폼랩스는 참 대단한 게 이거를 다 연구를 해서 결국은 열경화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급속경화기, 그러니까 굉장히 UV LED가 많이 박혀 있고 순간적으로 막 5분 만에 경화된다. 그래서 경화기 굉장히 좋다. 5분 만에 경화되니까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하니까 네. 또. 그래서 왜냐면 지금 폼랩스 이제 그런 분들은 폼랩스 이 폼큐어 뭐 비싸기만 하고 무슨 빨리도 안 되고. 빨리도 안 되고 무슨 1시간씩 경화를 하냐 그러는데 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안쪽에 이제 내부가 열로 경화를 하는 시간이 무슨 뭐 1시간 무슨 뭐 30분 이렇게 이제 폼랩스는 연구를 계속 한 거죠. 그렇죠. 데이터를 그렇죠. 얻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 폼랩스 레진은 될 수 있으면 폼큐어 경화기를 사용하시는 거를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엔지니어링 레진은 더 그렇죠. 예, 엔지니어링 계열은 네, 무조건 100%. 무조건 일반 레진은 사실 경화를 안 해도 그나마 뭐 네. 괜찮은데 엔지니어링은
경화를 안 하면 제 물성치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듀러블 레진 같은 경우는 이런 볼 조인트 그리고 그다음에 기어부 그러니까 마모가 안 되는 부분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볼 조인트로 움직여도 보통 플라스틱 같은 게 허옇게 이제 갈리거든요. 그렇죠. 이거 갈리지도 않습니다. 갈리죠. 예, 미끈미끈한 성질이 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형들에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화장품 용기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적합합니다. 화장품 용기 같은 경우도 참 괜찮을 것 같은 게 네. 화장품은 사실은 케이스 값이고 제품 만들어서 그죠.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네, 화장품 이걸로 저희 출력 서비스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화장품 용기 개발하시는 그런 네. 분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듀러블 레진은 정말 활용성이 굉장히 높은 재료거든요. 듀러블 레진. 네, 듀러블 레진. 네. 그 다음에 이제 터프 레진으로 넘어가면 터프 1500이 있습니다. 지금 스프링이나 버클 등에 적합한 터프 1500 레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프링, 원상 복귀가 거의 100% 됩니다. 딱. 스프링이 없는데도. 요게 스프링입니다. 링 스프링. 그죠, 링 그죠. 예, 그죠. 금속 스프링이 금속 없는데도. 스프링이 없는데도. 예, 플라스틱 스프링이죠. 예. 그래서 듀러블 레진으로 이걸 만들면 늘렸다가 원상 복귀 되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이 아까 스프링백이라고 뭐 그렇게 용어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원상 복귀 되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는 그냥 스프링 그러면 철인 거고 그죠. 저기에다 철이 또 안에 들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닌 거죠. 예, 플라스틱으로 스프링을 이걸로 그냥 스프링을 만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1500으로. 지금 지금 터프 1500 같은 경우는 열 가속성 수지에서 여기 PP 재료랑 얼추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터프 1500, 터프 2000, 터프 1500 듀러블 재료의 뭐라 그럴까요? 인장력을 예, 좀 이렇게 테스트한 건데요. 동영상이죠 이거. 네네. 이렇게 쭉 좀 늘어나고 늘어나는구나. 이거 조금 더 쉽게 늘어나는 거죠. 듀러블은. 그다음에 터프 2000은 어느 정도 늘어나다가 잘 안 늘어나려고 버팅기다가 끊어졌고요. 버팅기다가. 1500은 더 늘어나고 끊어졌고 이제 듀러블은 조금 뭐 약간 고무 같은데 고무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참 뭘 만드냐에 따라서 네네. 레진 선택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터프 1500은 듀러블은 이제 좀 목적 대상에 충분하죠. 그런 용기 같은 거. 터프 1500도 굉장히 좀 뭐랄까 명확합니다. 터프 1500 같은 경우는 PP 라이크라 그래서 기능성 부품들에는 거의 모든 부분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성도 어느 정도 있고 뻣뻣한 것도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신 유리에서 늘어나는 것도 어느 정도 조금 늘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프링백 굉장히 좀 빠르고요. 그래서 기능성 조립형 부품에 굉장히 적합하고 버클, 그다음에 탄성을 요하는 파츠에 굉장히 적합하고요. 스냅핏이라고 해서 딱 껴지는 것들에 적합하고 그다음에 커넥터들 이렇게 딱 껴지는 커넥터들 그다음에 조금 뭐랄까 약간 이렇게 벌어지면서 딱 껴지는 지그 같은 거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역시 고온이라는 거는 막 100도 이상의 고온 응용 분야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아까 열 변형 온도가 51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듀러블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래도 51도 정도라.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이제 미세한 표현은 조금 아주 미세한 표현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출력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버클이죠, 버클. 네, 버클입니다. 등산용 배낭이나 네네. 우리 그 들고 다니는 색 같은데 하는 네네. 버클. 버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깎여지고 눌러서 따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클립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버클 할 때 제가 요 모델이 참 뭐라고 이걸 너무 만들어 보고 싶어서 스탠다드 레진 가지고 몇 번 만들어 봤는데 끼면서 부러지고 딱 하면서 딱 퍼지잖아요. 그때 레진. 깨져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 그 레진 개발하는 회사랑 같이 좀 뭐랄까 개발에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재료를 만들려고 무수히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리지드 계열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성으로 안 가고. 그래서 요거는 그런 경험이 있는 저한테는 굉장히 요거는 뛰어난 재료인 거죠. 이게 터프 1500입니다. 네네. 그래서 1500. 요런 클립형 버클류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대충이라는 표현보다는 네네. 스탠다드 레진은 어떻게 보면 뭐 시제품이나 프로토타입용이라고 하는데 네네. 지금 저희 본사에서 엔지니어링 레진이라고 나온 거는 고객이 직접 쓸 수 있는 엔드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한 용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네. 사실 아직까지 한국 시장에서 많이 그죠. 네네. 하지는 않았지만 내용 그 재료 자체는 참 좋은 재료가 많이 나와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하나 조금 더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잠시만요. 제가 오늘 샘플을 보여드리는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재료를 저희 쪽에 저희 3D문에 오셔서 샘플 요청하시면은 이 만들어진 샘플들은 저희가 무료로 배송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사이트에서 무료 샘플 신청하는 난이 있으니까 샘플 이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어느 정도에서 부러지는지. 아까는 너무 괜찮습니다. 샘플이라. 그렇게까지. 그래서 이 정도 누르는 거는 거의 안 부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벌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벌려도 안 부러지거든요. 지금 거의 90도 정도 벌어지죠. 요래도 안 부러지고. 저 더하면 이제 부러질 것 같은데요. 와, 요래도 안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료는 그 전에 폼랩스가 이거를 발표하기 전에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내구성이 좋고요. 휘어졌다가 다시 하니까 다시 원 상태로 가네요.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또 끼면은 잘 껴집니다. 소리가 더 좋아졌네요. 그래서 일단 이 터프 1500도 굉장히 훌륭한 재료거든요. 그래서 듀러블하고 터프 1500은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의외로 진짜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아의 고수가 제일 좋아하는 듀러블하고 터프 1500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뭐랄까 반가운 소식이 그래도 몇 달 전에 나왔었는데 이 터프 1500 재료가 미국에서 피부 접촉 안전 인증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iOS 이제 생체 적합성 평가 뭐랄까 바이오 컴패터블 아주 의료용까지는 아니지만 피부에 오래 접촉하고 있어도 세포 독성 없음, 자극적이지 않음, 과민성이지 않음. 그래서 사실 기능적이면서 피부에 접촉이 필요한 그런 제품들은 웨어러블 제품, 시계, 그 다음에 뭐랄까 헤드폰, 그 다음에 그렇죠. 목에다가 하는 넥 뭐라 그러죠? 아무튼 그런 것들에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스마트 뭐랄까 그런 기기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훌륭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프링 뭐랄까요 헤드폰에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이런 용도에도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고글 이게 고글 지금 터프 1500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안경. 그래서 이런 집게 같은 것도요. 집게도.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 주름감처럼 해서 지글지글해서 만든 모델인데 이렇게 여러 번 해도 부러지질 않습니다. 좀 전에 보셨다시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스프링, 요게 이제 플라스틱 스프링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판 스프링이 이제 지그재그로 접혀 있고 요 끄트머리에 핀 꽂고 저쪽에서 핀 꽂아갖고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죠. 이런 용도. 그다음에 요거는 리빙 힌지라고 하는데 리빙 힌지는 아니고요. 요게 이제 접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낙앤낙 통 보면 이렇게 딱 접히는 거 그런 거는 아니지만 힌지를 이용해서 이런 뚜껑 같은 거 여기 부분도 딱 껴지는 거죠. 보석함이나 케이스 같은 것도 만들면 되겠네요. 그죠. 딱딱하고 껴지는 그런 구조들이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래서 터프 2000이 있는데 오늘은 터프 2000은 소개를 안 해드릴 건데 일단은 간략하게 이렇게 차이점을 보시면 이게 터프 2000이고요. 아까는 늘리는 거를 보여드렸고 요거는 이제 위에서 똑같은 하중을 가했을 때 휘어지는 정도입니다. 터프 2000이 굉장히 뻣뻣한 거죠. 그래서 터프 2000도 이 버클을 똑같이 만들었을 때 안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레진을 사용하시던 분들이 일반 레진 너무 잘 부러진다. 그러면 터프 2000이 가장 무난하고요. 그래서 터프 2000은 ABS 그러니까 열 가소성 금형으로 생산되는 재료 중에 가장 무난한 게 그냥 ABS 재료거든요. 그래서 ABS 재료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터프 1500은 약간 유연성이 있는 재료. 그렇게 해서 이 터프 재료는
두 가지는 굉장히 뛰어나게 획기적인 이제 2세대 매진이 됐죠. 다른 회사 제품에서는 이런 이제 중저가 프린터류에서는 이런 재료 다른 데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까 ISO 인증한 거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저희들 폼랩 같은 경우에는 메디칼 제품, 치과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본사도 식약청 인증을 받고 네네. 우리나라도 이제 인증을 받고 네네. 그건 당연히 인증을 받는 건데 네네. 이렇게 그 인증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이런 엔지니어링 매진 자체도 그런 네네. ISO 인증이 있고 피부 접촉에 크게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이제 세이프하다는 얘기죠. 그죠. 세이프한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마 인증을 예. 받은 게 아닌가. 그런 거는 참 조금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 폼랩스도 그런 인증 받고 그러는 노력도 굉장히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식약청 인증을 본사 받은 걸 따로 받아야 돼가지고 돈 많이 들고 지금 이거 말고 우리 네네. 덴탈 그렇죠. 레진. 덴탈 쪽.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폼랩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지사장님이시지만 증명을 하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이프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이런 거를 그런 웨어러블 장비를 만드실 때 그런 인증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터프 제로랑 듀러블 제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리지드 10K 레진이거든요. 이 리지드 10K 레진이 나오기 전엔 그냥 리지드 레진이라고 있었어요. 리지드 레진. 네, 리지드 레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강한 거죠. 강한 재료. 그래서 단단한 재료, 리지드. 이전에 리지드 재료는 일반 재료에 그 글라스 필드라 그래서 그 뭐랄까 유리가루가 섞인 그런 재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유리가루가 섞이다 보니까 굉장히 단단한 거죠. 그래서 무게도 조금 더 나갑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일반 리지드 레진은 리지드 4000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 새로 나온 리지드 만인데 10K 레진은 더 유리가루가 더 많이 섞였어요. 그래서 단단하고 거기다가 이제 유리가루가 섞이다 보니까 내열성도 굉장히 고온도 버티는 성향을 갖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보시면 기존의 리지드 4000은 피크 재료랑 이 피크 뭐 고온에서 좀 버티고 뭐 이런 재료로 제가 대충은 아는데 거기랑 유사했는데 지금 리지드 10K는 어마어마하게 강한 재료입니다. 4000에서 만이면 2배 반 정도 그렇죠. 더 세나요? 이 4000이 아마 무슨 어떤 개수, 그러니까 뭐 탄성 개수, 무슨 뭐랄까요, 강도 뭐 이런 쪽에 이제 개수를 그렇죠. 표현한 그런 것 수치를 같아요. 표현할 텐데요. 많이면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거죠.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리지드 4000하고 리지드 만. 네네. 이 잡아 당겼을 때 안 늘어나죠. 아까 터프는 조금 늘어났었고 그 다음에 듀러블은 많이 늘어났었죠. 4K짜리는 4000이 먼저 깨졌고요. 4K짜리. 리지드 10K는 이제 깨졌거든요. 10K짜리 이제 깨졌네. 그러니까 정말 안 늘어나면서 강도도 굉장히 셉니다. 되게 세게 큰 하적으로 기계로 당기는. 그죠? 예, 당기는데 이게 늘어나지가 않는 거죠. 그러네. 힘이 계속 가해지고 어느 정도 힘이 가해져서 탁 깨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리지드 10K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듈러스라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익스트림리 스티프 굉장히 강한 익스트림리. 익스트림리.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래서 강하고 견고한 기능성 프로토타이핑에 적합하고 이 원래는 이제 폼랩스가 이 리지드 10K를 만든 거는 리지드 4000 같은 경우는 이제 목업 시제품용.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엔지니어링 그레이드라고 해서 엔지니어링 쪽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이런 부품들을 만드는 용도라고 치면 리지드 10K는 폼랩스가 발표하기로는 인더스트리얼 그레이드라고 해서 진짜 산업 현장에서 실제 제품으로 쓸 수 있는 용도 정도의 그런 품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라스필드라고 이제 이것도 똑같이 그라스필드인데 양이 많고요. 어떻게 보면은 일반 레진에 비해서 거의 한 1.5배 이상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재료 자체가. 그래서 요거를 원래는 만든 목적이 이제 그런 진짜 안 휘어지는 거, 구부러지지 않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굉장히 강한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리지드 10K를 출시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비행기 쪽 그 에어로다이나믹한 그런 분야에서 에어포일, 그 다음에 날개, 그 다음에 임펠러라 그래서 이런 터빈 팬의 그 뭐랄까
이 팬의 날개들이 예, 날개, 빨리 돌면 예, 도는 거. 예. 바람을 뒤로 이렇게 뭐랄까 선풍기 같은 경우는 바람을 앞으로 쏴주잖아요. 이게 굉장히 빨리 돌면은 바람을 앞으로 쏴주는 것보다 프로펠러가 뒤로 접혀버리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터빈 팬 같은 경우는 구부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뻣뻣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임펠러, 그 다음에 그런 프로펠러의 블레이드 같은 거에 적합하게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유리가루가 많이 섞이다 보니까 내열, 그러니까 온도를 많이 그 높은 온도까지 버티고요. 그 다음에 내화학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유체 이제 뭐랄까 무슨 기름 같은 것들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유체 부품들의 유체가 흐르는 부품들에도 굉장히 적합하고요. 밸브나 노즐. 그래서 이게 딱딱하다 보니까 어떤 거 조립하고 그럴 때 딱 고정하는 지그나 그런 고정 장치에도 굉장히 적합하고요. 뭐 적합하지 않은 거는 구부러져야 되는 데는 못 쓰죠. 안 구부러지니까요. 예, 예. 보시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용도들이죠. 터빈 팬, 그 다음에 요거 날개 부분, 팬이 이거죠. 예. 그죠? 예. 요 팬 안에. 그래서 일단 요게 이제 몰드인데요. 이제 몰드가 의외로 굉장히 뛰어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제 내열성이 좀 있다 보니까 원래는 폼랩스는 이제 그 사출 인젝션 몰드라 그래서 대량 생산하려면 금형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금형 안에 코어라고 있거든요. 코어를 바꿔가면서 이제 형태를 코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재료를 코어 쪽에다 주입을 해서 복제를 하는 건데 이 코어용으로 사실 폼랩스가 하이템프 레진을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이템프 레진이 238도까지 버티는 원래는 280도까지 버텼었는데 단점이 있었습니다. 유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잘 깨졌습니다. 그래서 좀 잘 깨지는 거를 조금 보완을 해서 나와서 온도를 조금 낮춰서 238도까지 버티는 하이템프 레진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깨지는 성향이 조금은 있죠. 이 리지드 10K 같은 경우는 사실 218도까지 버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이템프 레진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대신 이제 ABS 재료 같은 거를 금형으로 생산을 할 때 240도 정도로 녹여서 안에다가 주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40도를 못 버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 변형 개수다 보니까 240도가 들어가서 압력으로 쫙 밀어버리면은 그게 시간이 좀 많이 지속이 되면 변형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금형의 특성상 주입을 하고 바로 식힙니다. 쿨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218도인데도 하이템프보다 결과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해외 쪽에서는 거의 동달 정도로 많이 판매가 그렇죠. 됐거든요. 네. 이쪽 그 사출 쪽에서 원래는 코어를 만들 때 금속을 깎아서 만들었었는데 출력 시간도 굉장히 빠르고 그거 가공 시간보다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몰드 쪽으로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알려져가지고 네네네. 해외에서는 진짜 거의 동날 정도로 팔리긴 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형 이제 간이 금형이라고 하는데 금형 안에 코어를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에서 지금 만들어낸 복제품들입니다. 이거는 뭐 ABS 재료 같은 거를 주입을 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한 예고요. 금형에 코어를 넣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 갈색 빨간색 재료 이 뭐랄까 칩 같은 거를 만든 거죠. 이렇게 복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초창기 이제 폼랩스가 그런 뭐랄까 USB 단자 같은 거를 이제 생산을 한 거고요. 그 소량 생산을. 그래서 이때 사용했던 게 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금형 기계라고 하면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수동형 기계거든요. 네. 이렇게 플라스틱을 여기 안에 넣어서 녹이면 요걸로 이렇게 짜서 아까 그 금형 틀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게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면 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시는 고객분들은 분들 중에 이거를 구매해서 지금 복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네. 대신에 이 리지드 10K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단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2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빌드 플랫폼에서 안 떨어져요. 이제 빌드 플랫폼에서 출력물이 떨어지려면 맞아. 이 뭐랄까 스크래퍼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 스크래퍼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휘어지면서 안으로 파고 들어야 되는데 이게 위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파고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말 떼기가 어려운데 다행히 지금
폼랩스에서 획기적인 빌드 플랫폼 2를 발표를 했고 요거면 이런 식으로 딱 구부리면 바로 떨어지거든요. 너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생산돼서 올 하반기에 나올 입고됐으면 거고 좋겠어요. 엔지니어링 레진을 쓰시는 분들은 빌드 플랫폼 2로 꼭 훌륭합니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니디즈 10K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엘라스틱 50A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더군요. 엘라스틱 50A 레진 이것도 획기적입니다. 정말 실리콘인가요? 네, 그렇죠. 정말 실리콘이에요. 저는 정말 실리콘인 줄 알았어요.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플렉서블 레진 같은 경우 지금 요거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접어서 꽉 누르면 원래 찢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엘라스틱 레진 같은 경우는 거의 실리콘 같죠. 그래서 지금 요것도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네네. 근데 진짜 실리콘 같네요. 진짜. 네네. 그래서 진짜로 실리콘 같아요. 정말 실리콘 같아서 부들부들. 탄력도 있고 부들부들하고요. 네, 탄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잡아 당겨도 고무줄처럼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끊어졌네. 끊어지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보여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고무줄처럼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까지 늘어나면 이제 끊어지거든요. 네. 이게 끊어뜨려도 돼요, 이렇게? 네네네. 그래서 여기는 얇은 부분이라 빨리 끊어져. 예, 요 정도까지. 이렇게 두꺼운 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도 그렇죠. 해야지 되겠네. 그리고 비틀어도 잘 안 끊어집니다. 기존에 예전에 나왔던 플렉서블 레진 같은 경우는 잘 끊어졌거든요. 그다음에 요거 조금 이따가 뭐 설명 잠깐 드릴 텐데 요거는 플렉서블 재료입니다. 플렉서블 재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원상복귀 되는 게 조금 느립니다. 엘라스틱 레진보다는. 그래서 지금 엘라스틱 레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강도계가 조금 다른데요. 이제 쇼 경도라 그래서 이런 연질 재료, 고무 재료는 쇼 경도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쇼 A라 그래서 엘라스틱 50A가 쇼 A 이제 수치 뭐랄까 기준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연필 뒤에 그 지우개 보다 조금 더 뭐랄까 딱딱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질 실리콘하고 유사하고요. 플렉서블 80A는 구두 D급 정도의 이제 강도라고 구두 보시면 D급. 예. 그래서 두께가 얇으면은 그러니까 보통 구두 D급 그러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딱딱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얇게 채를 쓰면은 고무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엘라스틱 50A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그런 시계 줄 같은 거 그래서 웨어러블 프로토타이핑에 굉장히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많이 판매는 되고 있습니다. 엘라스틱 같은 경우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넣었는데 이런 의료용 그 모델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의료용.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 뭐랄까 리모컨의 버튼 부분들. 그래서 보시면 의료용에서 이런 뭐 심장 모형, 그다음에 혈관 모형, 그다음에 이렇게 뼈는 화이트 레진으로 만들고 스킨 부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요번에 뭐 성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많이 그렇죠. 나오죠? 성형 쪽에서도 쓰기는 하는데 이제 일단은 시제품으로만 쓰고요. 실제로는 이제 그 뭐랄까요 친생체 재료를 쓰죠. 예. 그래서 이런 뭐 모형용에는 자동차 타이어 같은 거 그런 거에도 적합하고요. 그래서 이런 용기들 그 다음에 그 물안경에 실리콘 같은 부분 그런 거. 이거 제가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넣어봤더니 와 서포터가 이렇게 붙더라고요. 워낙에 그러네요. 실제 크기다 보니까. 실제 크기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3L로 하신 거예요? 3L로 아니요, 하신 거예요? 3입니다. 3로 하신 예, 거예요? 3로 꽉 차서 나옵니다. 꽉 차서. 네. 근데 요거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좀 획기적입니다. 이게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색상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염색을 하거나 아니면 색소로 이제 넣어서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플렉서블 재료랑 엘라스틱 재료는 폼3에서 출력하면 지금 이런 정도의 품질은 나오지만 폼2 기존의 폼2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폼2 때 야심차게 막 너무 기대를 해서 써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폼2는 한 층을 만들고서 다음 층을 만들기 위해서 레진 탱크에서 그 레이어를 떼내는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슬라이딩을 해서 떼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만약에 이런 이제 모형이 있다 그러면 슬라이딩 하면서 이 모형이 휘어집니다. 휘어지면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원상복귀 되기까지 조금 걸리고 그다음에 연질이다 보니까
복귀가 되면서 내진에 걸려서 천천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폼3 플러스나 폼3L 같은 경우는 이 그 LFS 출력 방식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이 그렇죠. 필링 1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레진 탱크에서 출력물을 떼내는 힘도 거의 없다 보니까 거의 뭐랄까 저항력이 없이 떨어지다 예, 보니까 이 플렉서블하고 엘라스틱 제로에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폼3가. 그래서 지금 엘라스틱 50A 같은 경우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복원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탱탱볼 같고요. 예, 그다음에 플렉서블 80A는 일반적인 TPU 재질하고 좀 비슷합니다. TPU라고 하면 핸드폰 뒤에 그 뭐랄까 실리콘 케이스 같은 거. 예, 그게 실리콘이 아니거든요. 예. 약간 연질 케이스 연질 그런 게 케이스. TPU. 그 재질이랑 좀 보시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연질 재료다 보니까 후가공이 안 돼요. 이게 1시간이 넘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좋은 정보라 이거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그 소프트한 재료다 보니까 사포질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서포터를 떼고 난 다음에 사포질이 안 돼요. 그래서 사포질은 어렵고 이 핸드피스라고도 하고 미니 글라인더라고 하는데 전동 조각기라고 하고요. 네. 여기에 이 원통형 사포를 넣고 삥 돌리면 잘 갈립니다. 대신에 거칠기는 한 120에서 240방 정도의 사포를 쓰면 굉장히 잘 갈립니다. 그래서 후가공이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나름 꿀팁이네요. 이거. 네네. 4%는 어렵고요. 4% 4% 하면은 탁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이걸 빨리 도니까 잘 갈립니다.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 레진 V2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마지막으로. 네네, 마지막입니다.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V1 때 그 제일 처음 그 슬라이드에서 보셨다시피 V1은 파란색이었어요. V1 때는 빠르기는 했는데 약간 편법 같은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레진들은 적층 두께가 0.05mm 아니면은 0.1mm 단위로 적층을 하는데 기존의 버전 1은 0.3mm로 적층을 했어요. 그러면 0.3mm의 적층 두께라고 하면 기본적인 FDM이라고 글루건 방식의 0.2mm보다도 거친 거거든요. 그렇죠. SLA 프린터를 쓰는 이유가 정밀하고 품질 좋은 출력물을 얻기 위해서인데 또 아무리 빠르다 그래서 거칠면 그냥 FDM을 쓰는 게 낫죠. 그래서 사실상 조금 타겟팅이 맞지 않았던 거 아닐까 싶었습니다. 근데 버전 2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적중 두께가 100마이크론 0.1mm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더 빠른 출력을 위해서는 200마이크론도 지원을 하고요. 0.1. 이게 맞죠. 그러니까 기본 100마이크론을 맞춰주고 그다음에 더 빨리 하고 싶으면 이제 그걸 선택해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일반 그레이 레진으로 출력한 거, 드래프트 레진으로 출력한 거의 속도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빠른 출력 그러고 빨리빨리 만들어야지 되는 그다음에 디자인 빨리 닦아서 또 그런 용도로 굉장히 적합하죠. 그래서 지금 예를 보면 이런 헬멧 같은 경우에 폼 3L로 뽑은 건데 3L. 네네. 100마이크론 적층 두께로 해서 스탠다드 그레이 레진으로 29시간 걸렸던 게 물론 200마이크론 0.2mm 적층 두께이기는 하지만 8시간 만에 출력을 한 거죠. 그래서 100마이크론 정도면 아마 한 16시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본사에서 나온 얘기로는 드래프트 레진 버전 2가 완 오브 저희 베스트셀러 레진. 네네네. 해외에서는 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계열이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진짜 많이들 이용을 안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본사 친구들이 그래요.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베스트셀러 제품인데 한국에서는 뭐 그죠. 예. 많이 저도 참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그전에는 이제 이 파란색이었어요. 이 파란색은 무시하시고 이 모형을 출력할 때 스탠다드 레진으로 클리어 레진으로 13시간 걸린 거 100마이크론으로는 그러니까 똑같은 적층 두께로 했을 때 9시간 한 4시간 빠른 거죠. 그리고 200마이크론 하면 3시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뭐랄까 그 좀 적합한 분야 중에 하나가 지사장님하고 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덴탈 쪽에서 맞아요. 이 투명 교정기 만들 때 맞아요. 원형 모델 만들 때 굉장히 빨리빨리 만들 수 있거든요. 100마이크론 정도면 괜찮고 그래서 치과 쪽에서 굉장히 사용하기
유리한 맞아요. 그런 조건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거 보너스로 저번 때 이제 V1 때였거든요. 이때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냥 0.3mm 기본으로 뽑아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레이어 다 보이고요. 좀 안 좋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총평을 말씀을 드리면 그냥 제가 생각하는 총평입니다. 충분한 기능성을 확보를 했다. 그래서 지금은 부족하지, 물론 뭐 따지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제 기대치에는 굉장히 충분한 기능적인 물성치는 다 확보를 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국내와 이제 해외와 약간의 차이점일 수도 있는데 해외에서는 소규모 산업 분야에서 많이 응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자동차 튜닝 업체에서 튜닝 용품을 만드는 데 또 사용을 하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그렇게 좀 뭐랄까 그런 소규모 분야에서는 사용이 아직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폼랩스의 이 지속적이고 독보적인 소재 개발 응원하고요. 앞으로도 어떤 재료가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대신에 이제 단점이 있는데 왜 회색인가거든요. 기존에 이제 네. 터프 제로, 터프 V1 같은 경우도 파란색이었고, 예. 그 다음에 터프 제로도 파란색이었는데, 예, 이거를 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초창기에 그런, 뭐랄까, 기본 재료들 뭐 5가지, 6가지 있었을 때, 그런 유행 같은 게 있었어요. 재료마다 각각 색깔을 살기. 터프 재료는 빨간색, 무슨 하이템프 재료는 노란색. 그게 왜 그러냐면은, 레진을 부어서 쓰는 그런 시대가 한 7년 전이었거든요.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다 보면은 레진 탱크에 똑같은 색깔이면 이 재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재료를 뭘 부었었지? 물론 라벨링을 하고서 정신 차리고서 보면 어제 요거는 라벨링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뭐 납기에 가까워져서 며칠 밤새고 정신 없다 보면 못 넣었는지 까먹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같은 재료를 절대로 안 썼던 겁니다. 구분을 하려고. 근데 폼랩스 같은 경우는 레진 탱크에 어떤 재료를 담아서 쓰고 있는지 칩에 저장이 된단 말이죠. 칩이 있죠. 네. 폼원 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폼원 때는 칩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폼랩스도 초창기에는 이제 레진의 종류에 따라서 레진 색깔들을 달리 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잔재가 남았는지 왜 터프 재료를 회색으로 했는지 너무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흰색이나 반투명이다라고 하면 염색을 할 수가 있고요. 염색. 도색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이 회색으로 아까 그 고글도 보시면 회색이잖아요. 그 흰색이면 이쁠 텐데. 그래서 회색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레진 탱크 수명이 좀 짧습니다. 지금 이 터프 제로 2000, 그다음에 리지드 4000, 리지드 10K, 엘라스틱 50 이게 전부 다 레진 탱크에 레진을 담아서 딱 담긴 후에 10주가 지나면은 레진 탱크를 폐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담아서 한 번 출력을 했고 한동안 사용을 안 했잖아요. 출력을. 그래도 10주가 지나면 버려야 됩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레진 탱크 밑에 검은색으로 양면 그 내화학성 양면 테이프가 있는데 이 그 물리적인 성질을 좀 뭐랄까 내려다 보니까 화학 성분이 조금 강한 게 들어가는지 그 양면 테이프를 조금 연하게 만들어서 벌어져서 레진이 새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레이프로 레진이나 터프 2000 같은 경우는 그냥 놔도 한 4달 지나면은 새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레진 탱크는 스탠다드 레진도 마찬가지인가요? 레진 탱크 아니요. 스탠다드 레진은 거의 수명이 없어요. 수명이 없는데 네네. 엔지니어링 레진 케이스.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요거 레진 탱크가 좀 더 어떻게 보완이 됐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한 번밖에 출력을 안 했는데 버려야 되는 거는 25만 원인데 아쉽잖아요. 그래서 요거 레진 탱크 수명은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좀 전에 그 염색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흰색이면 염색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까 그 뭐죠 그 엘라스틱 레진 봤을 때 빨간색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거 잠깐 팁을 드리면 다이론이라는데 다이론 이거 판매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예, 멀티 염료라고 있어요. 의료 이렇게 염색하는 염료인데 이 염료는 이제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구매하시면 이제 그 좀 끓는 물 아주 팔팔 끓는 물은 아니지만 뭐 80도 이상의 그런 물 어느 정도 끓는 물에다 넣고 한 10분 정도 출력물을 담아 놓으시면 이런
듀러블 레진 같은 경우도 까만색은 정말 염색 잘 됩니다. 빨간색도 염색 잘 되고요. 그래서 원색 계열은 추천을 드리고요. 대신에 회색 계열은 좀 추천 안 드립니다. 회색은. 그래서 홈랩 사이트에서도 있네요. 그다음에 홈랩 사이트에 밑에 보시면 다잉이라고 검색을 홈랩 사이트에서 다잉이라고 검색을 염색, 하시면 네. 염색 알코올 잉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간단하게 IPA에다가 잉크를 풀어서 출력물을 한 10분만 담아 놓으면 염색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활용을 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클리어 레진 같은 경우는 삽질하면 뿌얘지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광을 내기 전까지는 아예 뿌얘집니다. 그래서 뿌얘진 거를 투명하게 만들려면 표면을 광택이 나게끔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포질을 광이 나게끔 사포질을 하는 거 이외에 한 400방에서 600방 정도의 사포질을 한 다음에 투명 스프레이를 뿌려주면 투명 스프레이. 표면이 코팅이 돼서 이제 매끈해지는 거죠. 그래서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름대로 꿀팁이네요. 네, 뭐 군제 요 미스타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 일본 제품인가요? 예, 군제 슈퍼클리어 이게 그 UV 컷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이 오래 들어가면 이제 노랗게 풍변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유광으로 꼭 사셔야 됩니다. 이게 플래시라고 이제 무광이 있는데 무광하면 투명하게 안 보인다. 뿌옇게 보여 간유리처럼. 유광으로. 유광, 예, 유광. 반짝반짝거리는 유광으로 꼭 구매를 하셔야 투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좀 팔아주시면 되잖아요. 네. 아이고 또 한 10분이 초과됐네요. 죄송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조사장님께서 본사에서도 많이 알고 있는 인플루언서셔서 네. 아까 뭐 회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아마 오늘 또 제야의 고수 웨비나가 본사에서도 아마 볼 거라서 네네. 아마 피드백도 들어갈 거고. 아유, 그러면 좋죠. 네, 어차피 또 우리 한국의 인플루언서이자 유저이자 파트너 입장에서 나름대로 홈랩 본사에서 의미를 두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현업에서 쓰시는 측면에서 이런 피드백을 주시면 네네. 그런 것도 향후 제품 개발에 아마 계속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질문이 혹시 있나요? Q&A 있네요. 시간이 한 10분 딱 길어졌는데 네네. 그러게요. 바쁘셔서 시간이 일찍 없을 나가셨던 텐데. 분들은 또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레코딩이 돼 있으니까. 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요, 저희 사이트, 네. 케빈 벤님께서 샘플 출력물 3D 모델 보내서 요청 가능한가요? 저희가 사실 준비해 놓은 샘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네, 케이스로 딱 만드는 게 있으시죠? 네. 네네. 뭐 케이스를 다 드리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샘플들이 저희가 홈랩스에서 그 뭐랄까 제공을 해준 모델들로 미리 만들어 놓은 샘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죠. 레진별로. 네. 네네. 그래서 물성치를 확인하시기에는 이런 샘플들로 충분해서 이거를 보내드릴 때는 무료인데 원하시는 그 파일로 모델을 만드실 때는 출력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대신에 혹시라도 저희를 통해서 폼랩스 프린터를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샘플 제작했던 비용을 그만큼 빼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비즈니스한 측면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뭐 시제품이나 이런 케이스에는 그냥 쓰셔도 상관없는데 엔지니어링 레진으로 조금 엔드 프로덕트를 만들어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프로모션 있을 때 폼2 유저분들은 저희들 프로모션 있을 때 폼3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 조금 베네핏을 가지고 가는 프로모션일 때 좀 바꾸시거나 하나를 더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한국뿐만이 아니고 8월 1일부터 본사 네네. 글로벌리 지금 엔지니어링 네네네. 레진이 가격이 조금 올라요. 네네. 네, 그래서 저도 뭐 지난달에 얘기를 듣고 꽤 오르는 것 같던데요. 네, 좀 한 15, 16% 정도 15%. 오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한국 시장에서는 많이 안 나와가지고 많이 체감적으로 많이 못 느끼실 수는 있을 건데 그래도 조금 테스트나 뭔가 니드가 있으신 분들은 8월 전에 그죠. 조사장님이나 우리 팀장님한테 네네. 연락을 좀 주시면 네네. 그 전에 오더 들어온 거는 조금 기존 가격으로 아마 알겠습니다. 오더를 좀 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8월 1일 날서부터는 저희 협력사들도 오른 가격으로 오더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점 좀 인지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네. 요거 하나, 요거 아까 못 보여드려서 이게 터프 2000 그 샘플이거든요. 쇠사슬. 예, 정말 안 끊어집니다. 네네. 요 폼랩스가 예전에 예, 이거는 진짜 안 끊어지네. 그죠. 예, 예. 굉장히 튼튼한 재료입니다. 약간의 연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끝낼까요? 예, 예. 놀지 말고 감사합니다. 끝내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